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본인이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언제 팔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본인이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기 위한 그 시점, 그걸 결정하려면요, 여러분,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명분이 신축 아파트로 이주하는 거, 네, 두 배가 될 때 그런 거 말고요. 네, 신축으로, 그 말은 월급이 두 배 되면 그만둔다, 이 말하고 뭐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월세가 그 월급의 두 배가 되면 그만둘 수 있겠죠. 근데 명분이라는 게 필요해. 내가 만약에 신축 아파트로 입성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좀 더 리스크를 안지만은 투자를 좀 더 다세대로, 다주택자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경우는 지금 현재 실거주를 팔고 전월세를 가면서 투자금을 확보해서 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상급지로 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실거주하는 집이나,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는 아파트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팔아야 되는 명분은요, 그겁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그 명분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투자처를 찾았을 때입니다. 다른 투자처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매도하는 그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바로 지역 갈아타기 사이클 투자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현재 뭐 부산이나 대구나 뭐 인천이나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대전이나 마찬가지, 세종이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아파트를 매도해야 되는 그 명분, 가족들한테 설명하건 본인 자신한테 납득이 되도록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이거 팔고 다른 것을 사야겠다 라는 명분을 주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저는 부산에 살기 때문에 부산만 투자할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부산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상급지를 찍었단 말이죠. 뭐 해수동 쪽에, 남쪽에 해수동 남 해가지고 상급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팔 명분이 있어요? 없죠? 뭐 그거 팔고 서울로 가도 되겠지만 지금은 서울 갈 시점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내가 이것을 팔고 다른 투자처가 있을 때 파는 겁니다. 집값이 하락할까봐 파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내가 현금이 부족해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그 투자처를 찾았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입을 하는 거예요. 네, S클래스님 확인했습니다. 네, 골드 멤버십 가입해 주셨고 톡방 들어와 주신 거 제가 확인했고요.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읽어주시고, 네, 그리고 오늘 제가 과제를 부여했는데 그 과제도 꼭 수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막 서두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 그거는 저한테 직장을 그만둘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물론 제가 좀 더 시간을 쪼개가지고요, 요새 뭐 클래스 101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 강의 판매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데 제 강의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지 않는 이유, 아직까지는 직장하고 유튜브 밸런스를 맞추고 싶어요. 같이 성장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직장을 그만둘 생각은 없지만은 향후 3, 4년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를 제가 1년, 2년, 3년, 4년, 5년 목표를 제가 계속 세우고 수정해 나가는데요. 그 목표의 달성을 하면은 저는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둘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이게 현금 흐름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요. 만약 제가 방송을 하지 않고 오로지 부동산 투자만 한다 라고 하면은 직장을 그만두는 건 좀 비춥니다. 하지만 저는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으로 관련된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명분이라는 것만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쪽으로 선회를 할 생각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사랑이 제가 좀 더 발전하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좀 자리매김했고 하고, 제가 과거에 모 화장품 대기업에 자기소개서를 이력서를 올리면서, 그때 그 회사는요 1차, 2차, 3차 면접까지 있었어요. 최종 3차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임원진 면접에서 그때 자기소개로 제가
썼던 표현이 참 기억납니다. 그때 지금 북두칠성님 닉네임을 보니까 딱 그게 생각이 나는데요. 본인이 뭐 이렇게 뭐 인생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서 가장 크게 뭐 성취했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장단점 적어라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내 인생에 항상 북두칠성을 만들어 둔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북두칠성에서 그 북극성이 북두칠성의 그 끝자락인가요? 북극칠성하고 북두칠성 상관없나요? 네. 하여튼 간에 북두칠성 하니까 북극성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그런데 이 북극성은 절대 바뀌지 않은 지표지 않습니까? 지표. 한 11년 전에 제가 화장품 회사에 그 자기소개 쓰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저는 제 인생에 북극성을 항상 뭐 마련해 두는데 그 북극성을 마련해 두는 이유는 북극성이라는 그 인생의 지표를 목표를 정해 놓으면은 흔들림은 있을 수 있으나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면서 23년도는 어디, 25년도는 어디, 27년도는 어디 이렇게 지표를 세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조금씩 하면서 2년 뒤, 4년 뒤, 6년 뒤를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갖고 있다가 세입자 나갈 시점 돼서 매도해야겠네 이렇게 하고 하면은 남들보다 늘 한 박자 늦습니다. 한 박자 늦어요. 그 한 박자 늦다는 게 내가 사고 나서 오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오르더라도 내가 나중에 빠져나가는 타이밍이 남들보다 늦기 때문에 그게 조금 곤란할 수도 있다. 발목 잡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아무튼 간에 처음부터 서론이 집이 잘 안 팔리죠? 집이 잘 안 팔립니다. 네. 아무튼 간에 뉴스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바로 또 부동산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이 미국과 EU 제재 폭탄에 푸틴이 당황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푸틴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핵카드까지 꺼냈지만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뭐 속전속결 노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센 저항의 주춤이라고 하는데 뭐 젤렌스키 뭐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있잖아요. 우리 모 대통령 후보께서 막말을 했죠, 여러분들. 젤렌스키 뭐 대통령의 그 역량 부족 때문에 뭐 정치력이 뭐 약해서 뭐 이딴 소리해서 뭐 러시아가 침공했다 이런 소리 하는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의 역량력이 약해서 침공하나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게 뭐다? 범죄자들이 보통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방어하기 위해서. 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그 성폭행하는 강간범 있잖아요. 정말 이거 사회에서 쓸어버려야 되는 그런 그 사형까지 해도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인간들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약소국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약소국 아니겠습니까? 군사적으로 해도 거의 20배 가까이 차이 나요, 러시아랑. 그런데 그 대통령이 약하기 때문에 정치력이 약해가지고 러시아 침공했다고요?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강간범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짧은 치마 입고 다녀가지고 내가 유혹을 당했다. 이딴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국제적인 망신인 거예요. 북두칠성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렇죠. 국력이 약해서 침공당한 겁니다. 푸틴이 그냥 갑자기 빡쳐가지고 우크라이나 침공했겠습니까?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침공을 한 거예요. 크림반도 2008년에 병합한 것부터 해가지고 그의 야심찬 그 계획에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아무리 현대전이라 하더라도 시가전이 도심에서 총 쏘고 싸우는 것 같아. 전차가 지나가고 전차에다가 뭐 제블린 뭐 미사일이나 이런 거 쏘고 해가지고 전차 때려잡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시가전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게릴라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지리적으로 훨씬 더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자기네들 영토를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독일이 스탈린 침공을 했을 때 스탈린그라드 전투 다 아시죠,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그라드를 독일 침공했단 말이죠. 10,000명인가 침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러시아에서는요, 러시아의 그 아주 차디찬 그 겨울 폭풍, 그게 오고, 시가화전에서 장기간 시간을 끕니다. 그러다가 보급품 퇴로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독일군이 어마어마하게 사상자를 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시가전은요, 무서운 거예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막판에 일본을, 도심을 쳐 들어가려고 했었으나 왜 원폭을 쏜 줄 아십니까? 시가전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군사적으로 강할지라도요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원폭을 쏜 거예요. 뭐 물론 일본이 이제 일본 빠르게 치고 이제 한반도에서 러시아랑 저쪽에 중국이랑 해가지고
공산화 만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폭을 빨리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요. 결국은 자국민을 좀 더 보호하는 원폭을 통해서 그게 바로 시가전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점점 끌고 있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요. 여러분, 변호사 출신입니다. 개그맨 출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저기 누구야 모 후보께서 막 비하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자, 단순한 개그맨 출신이 아니고 그냥 개그 프로에 나가서 인지도를 쌓은 것 뿐이에요. 변호사 출신이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이게 어떤 후보는요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뱀같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내가 뭐 사과를 했다. 근데 문맥을 전체를 다 따져보면은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하시는데 문맥을 전부 다 봐도 그런 의도예요, 그분은. 예? 자, 제가 이런 걸 보면요. 그렇습니다. 북한도 좌파가 정권을 집권하는 거에 대해서 반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이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미사일도 쐈죠. 왜 쐈겠습니까? 북한은 보수가 정권을 잡기 바라는 거예요. 좌파가 잡아가지고 뭐 북한 친북 성향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저렇게 해가지고 한다?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네? 아니 친북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지금 얻은 게 뭡니까? 네? 뭐 저기 판문점 만나가지고요 같이 쇼하고 그리고 저 백두산 올라가가지고 쇼하고 그 쇼 해가지고 김정은한테 얻은 게 뭐예요? 김정은이 얻은 게 뭡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평양냉면만 하고 그 다음에 레드벨벳이 평양 가서 공연한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김정은의 손에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좌파 정권한테. 그러니까 보수가 오면은 북한하고 강경하게 맞서 싸우는 그런 형태를 보이면서 과거에는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돈을 뜯어냈었죠. 뭐 흑금성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북풍 해가지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좌파들한테. 뭐 하여튼 간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고 그래서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내일의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서 협상 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양측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엔 벨라루스가 친러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기 싫다, 폴란드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랑 이렇게 회담을 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자국민도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나 피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루나 빨리 이걸 봉합을 짓고 매듭 지어야지 둘 다 이제 일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은 만나긴 만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푸틴이 형님께서 뭐 핵미사일 날리겠다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저는 조정지역 해제가 결코 이 대구라는 지역과 그리고 타 지역에 반길 만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22년에 입주 물량이 없는 곳, 광역시로 따지면 어딜까요? 22년도에 입주 물량이 없는 곳은 울산입니다. 네, 이 정도가 전부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이 풀린다. 그러면 일시적인 반등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외 지역, 부산이나 대구나 그리고 뭐 저기 인천 이런 데는요. 또 대전 또 입주 물량 많죠. 이런 데는요. 규제지역 해제한다? 결코 반길 만한 소식은 아닙니다. 예. 자, 제이슨 케이님께서 조정지역 해제되면 양도세 중과가 없어지면서 대구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당연히 나오지. 겁먹거든요. 왜? 올해만 입주 물량이 많으면 내가 계기겠지만은 내년 24년도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자, 대구 보세요. 23년도에 입주 물량 어마어마한 피크입니다. 24년도도 올해만큼 입주 물량이 많은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욕 같죠? 욕하는 것 같죠? 이게 바로 입주 물량의 무시무시한 점입니다.